개선을 위한 발의대회를 2019년 12월 23일 부산광역시 동문광교로 부산지구 소강단에서 본 창단준비위원회 창단 발의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 사회를 맡은 사회자 저는 송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유가 가칭 부산광역시당 창단 발의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 드리겠습니다. 모두 마셔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이것까지 참겠습니다. 이과는 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명령.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가칭 자유당 창단을 위한 창당 발의 준비 모임이 부산 광역시의 외국 시민을 중심으로 성사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22일 자유당 중앙당 발의대회 참석, 2019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당 발의 준비 모임, 2019년 12월 15일 부산광역시당 발의 2차 준비 모임, 2019년 12월 22일 금일 자유당 가칭 부산광역시당 창당 발의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서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발기인수 106명 중 참석 발기인 48명 참석, 위임 13명, 총 61명으로 선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경력사 있겠습니다. 가칭 자유당 창단준비위원회 손상윤 대표님의 경력사가 있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휴일이고 바쁘실 텐데 추운 날씨에 참석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 때문에 늘 위기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문제로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 내부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향한 아직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때문에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불법 선거를 일으켰던 조국에 대한 울산 강력시장 등 여러 가지 비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검찰이 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요. 내부 외환이 다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는데 내년 총선이 4월 15일입니다. 저희 자유당은 총선이 사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누구는 저보고 강탈냐 하냐 아니면 범보수파를 분열시키려고 이런 일을 하냐 그러는데 결코 그게 아니고 지금 내부 외환에 빠진 나라에 부심축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어디를 모여야 될지 모르고 특히 대표 집회를 오랫동안 했지만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회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우리가 강화문 광장의 집회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결실을 맺으려면 제1야당인 한국당이 그만큼 해줘야 됩니다. 한국당을 저는 잘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성화 TV에서 패널들이 일부 비판하는 걸 가지고 계속 저보고 이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런 건 아니다. 저희가 제대로 이 대한민국이 굴러갈 수 있게끔 어떤 역할을 해보고자 창당을 선언하게 된 거고 지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파트너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밀어줄 정치 세력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특히 제1야당 대표의 특보 대표인 김현장은 이곳 부산의 미 문화원 방화동입니다. 1급 테러범으로 미국에서는 지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국이나 자국의 대사관 이런 데 테러를 한 사람은 미국에서는 아주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에는 국가보안법과 연자제가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나 양국가 세력은 일체 군직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게 다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꼴이 된 겁니다. 그만큼 국가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쨌든 반박으로 구심점 역할을 좀 하고 한국당과는 애국을 경쟁을 해야 되겠다. 애국을 분열이 아니라 애국을 경쟁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당이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서 한국당을 끌고 가겠다 하는 이런 거지. 무슨 비례대표 몇 석 없고 비례 한국당 만들어서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짜 무관의 제안으로 백의종군 일반 국민들이 나서서 마지막으로 창당하는 저희보다 뒤에도 지금 창당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려운 시기고 춘추 전국 시대라는 거죠. 누구나 이 위기감도 느끼고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도 있고 국가가 어려워서 나선 사람도 있었겠지만 정치적 욕심이 있어 나선 분도 있을 거고 그만큼 한 40개 정도가 됩니다. 전당에.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간의 백면 가정이라고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고 도태할 수 있는 건 도태하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입장.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북한에서 성탄 선물을 미국이 할 건지 말 건지 모르고 그런데 전쟁은 사실은 되게 힘듭니다. 그러나 북한이 실수하면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움직임은 100번 전쟁을 하는 건데 이 단추를 누르기 5초 전에도 정치적 타협이 일어나면 수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떤 결정이 남아있는데 우리 자유당은 한미동맹 가치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당이 되면 이런 얘기는 제가 공개로 할 수 없지만 미국이 가장 먼저 초대하는 그런 정당을 저는 만들고 싶고 그렇게 될 거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오퍼 더 레코드 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도 있는데 미국이 찾는 그런 파트너 정당이 되고자 합니다. 미국이 만약에 북폭을 감행했을 때 대한민국에 우파가 있다, 진짜 미국과 함께할 그 파트너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전쟁을 하는 시나리오하고 이 대한민국에는 종북 주사파 세력이고 일반 사람들은 한미동맹의 고마움도 몰라 무시하고 전쟁을 할 때는 이 피해가 엄청 큽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일정 지역을 적진으로 간주했을 때는
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 지역은 우군이든 아군이든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권력을 정치 권력, 국회 배지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애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이 자유당 창당에 동참하고 있는데, 제가 대전에서 1차 1호로 발기인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중앙당에서 보고 그날은 발기인 인원수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이 발기인대라는 것은 사실 형식적인 겁니다. 근데 다른 데는 그냥 넘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또 혹시나 약점이 잡힐까봐 대전은 다시 발기인대를 하랬고, 공식적으로는 이 부산이 1호 발기인대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전국 투어 공개 방송 때 이번에 국민 개봉 전국 투어를 해봤는데 부산이 1호고, 대한민국을 부산이 바뀌면은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진짜 자유우파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싸우고 왔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분열을 한다고. 그런데 전혀 분열이 아니고 시간이 해결할 거다. 지금 우리를 비판하고 떠났던 사람도 때가 되면 고마움을 느끼고 배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기인대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고 진짜 제2의 건국, 자유당, 자유의 가치가 가장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를 해서 자유당에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왜 굳이 이걸 하느냐. 우리가 이걸 포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 가짜 민주화의 지금 이 좌파 프레임에 공산화 목적이 왔다고 봅니다. 일정 정당이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시인을 하고 고치고 국민들한테 다시 심판을 받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성격이 잘못하면 그 사투리 엎어가지고 다른 이름을 짓습니다. 지금까지 이 형태가 대한민국 정당의 형태입니다. 그나마 좌파들은 민주라는 타이틀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지네들도 문제가 무지 심각하죠. 지금 저게 가짜 민주하고 북한의 조선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 자유당이 전면전을 저는 해야지 이 전쟁에 성산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발기인대를 통해서 부산에서 진짜 대한민국 제2 건국의 기치를 한번 높이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감사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임시의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자유당 부산광시당 창당 발기인대 회의 결과를 위한 임시의장을 추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발기인 양명선 발기인을 임시의장으로 추대합니다. 이 있었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임시의장을 맡게 된 강병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외국 동지 여러분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저를 소개하면 저는 부산 진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타운하고는 10여 년 넘게 본부장으로서 또 기자로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인연을 위해서 임시의장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임시의장으로서 지금 오늘 진행을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것이 여러분 오실 때 봤지만 추진문이 있습니다. 발기 추진문하고 정당명 채택을 하겠습니다. 일단 경주학장으로서 발기문 추진문과 정당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전에 듣고드리는 추진문에 대해서 아마 이해했을 거고요. 그 추진문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동의하십니까? 네. 결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추진문과 정당명에 대해서 통과한 것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호안건으로 그 부산시장으로 가면 대표를 추려야겠죠. 대표에 대해서 대표의 선출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에 대해서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입니다. 강연 선임시 의장을 부산시장, 부산광역시장 관광준비위원회 대표로 초대합니다. 그러면 제가 임시 의장을 맡고 또 대표를 좀 겸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디까지나 임시 의장이고 그다음에 임시로 만든 대표로 선정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치에는 너무 무인해한 사람이라서 좀 사업가로서의 좀 정치에는 좀 문외해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이 많이 오신 분도 있고 다른 대표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약간 발을 끌고 있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자유당, 같은 자유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산 시당위원장을 추천해 주시면 그 의원님 분들한테 넘기는 과정까지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임원 선출권이 있습니다. 임원 선출권을 선정하겠습니다. 임원 선출은 좀 사무총장하고 기타 임원들이 있는데요. 이 선출권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많이 오신 분들보다도 많이 안 오시고 그다음에 진행되고 했던 분들이 아마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임시로 맡고 있는 저 대표한테 유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임해 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유임을 받고 이 다음에 사무총장이라든가 임원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에서 문외한 사람이라서 이끌어가는 게 많이 상충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분한테 넘기는 게에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 잠깐. 회의가 종료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 가칭자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의될 회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다 함께 승리를 위하여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천. 네, 회장님 강연 준비 짧게 회장 강연 짧게 했습니다. 박수로 맞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사말을 짧게 하고 강연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바쁘신데 와가지고 강연을 할까 말까 빨리 보내드리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유튜브 방송에서 못 듣던 것도 좀 들으시고 또 궁금한 것도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픈 더 레코드를 하면 또 많은 이야기 해드릴 수 있는데 너무나 지금 올해가 이제 건국 71주년입니다. 너무나 위기 상황이고 저는 위기가 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진짜 시계전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해방 이후와 똑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독립운동을 했지만 결국 미국의 원폭 두 방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뜨려서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우리가 한데 아직도 그 영향은 안에서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의 그 독립운동 항의를 가지고 지금도 영웅이랑 그걸 뿌려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일 감정을 계속해서 우리 남한에 주입시키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북한 내에는 이제 중국이 있습니다. 미국도 역시 북한 하나 청소하는 거는 한 시간 반이면 끝납니다, 사실. 그런데 북한이 서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북한을 미국 입장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은 블록 체인지를 해서 끌어안고 싶은데 전쟁을 안 하고 전쟁을 아니하고 승리를 하고 싶은데 김정은이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연초가 아주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비건 대표가 지금 문재인으로 만나고 저는 볼 때 최고 통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아베로 만나고 다시 중국 가서 시진핑도 이제 만나고 하기 되었습니다. 그걸 북한에 누군가 만날 줄 알았는데 소식 없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결정은 끝났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이 전쟁에서 100점 100승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전쟁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돈을 안 주잖아요. 용돈을.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용돈부터 딱 문제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데 지금은 그 전쟁 전에는 무역 전쟁을 통해서 경제 전쟁을 통해서 일단은 손을 봅니다. 그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있고 북한을 공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제 고사시키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와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워낙 지금 헌법을 유린하고 한미 동맹을 깨고 반일을 하고 한미 군사 동맹을 깨니까 이 국가 안보가 무너지게 되면 경제는 그냥 빠져나갑니다. 이 회사나 돈들은 이 안보가 돼 있어야지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 안보가 나쁘면 무조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왔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거나 많은 정보들이 결국 우리나라는 전쟁이 안 일어나면 전쟁 수준의 경제가 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한 제가 볼 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무지 고통스럽다. 그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혼자 자살하던 게 카드기 때문에 지금 일가족들이 살지 못해서 일가족 자살하는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의 수치는 계속 나쁩니다. 그런데 언론을 다 쟤네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게 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통계를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니까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그렇고. 그래서 이 도미노가 언제 우리 피부에 와닿냐는 게 이제 사람들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어나기 시작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이 우리 경제 폭망이나 국가에 대한 위기 상황이 우리가 극복하는 시간인데 저는 전에도 그렇고 2년 전에도 그렇고 방송을 처음 하면서 제가 원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가 않았는데 우리 형도 구속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되고 너무나 위기 상황을 가고 있었고 이걸 뭐 오래전부터 예측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대처하는 정치인이나 리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2017년부터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몸이 좀 안 좋은데 많이 회복됐습니다. 하느님 도와서 그런지. 그래서 지금 모든 상황은 다 보입니다.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많은 정보들이 와 있습니다. 저한테는 미국이나 여기 또 여러 주변의 정보 사업관들이.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거나 통제할 범위가 우리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사실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마음에 드는 파트너 정치 세력이 나타나면 빨리 나타나면 날수록 미국은 그 세력한테 힘을 실어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세력이 힘을 갖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던 국가 안보가 개선이 되면서 경제 부분도 풀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걸 빨리 할수록 우리는 고통에서 줄어드는 겁니다. 자, 제가 20년간 이런 내부 활동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한 2, 3년 그렇게 들고 해봤자 힘들죠. 저도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 강화을 해서 아스팔트 나가서 인공기 불 지르고 이렇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좌파 정권, 노무현 정권을 종식시켰어요. 근데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정권에서 너무나 잘못한 게 많습니다. 지금 말 조금만 잘못하면 보수 분열이니까 제가 잘 비판을 안 하는데 비판을 하라면 한 달 동안 24시간 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저를 지금 이 자유당 창당을 가지고 보수 분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저 하락에 하면 더 무서운 게 나갑니다. 아픈 게 나가요. 지네 정당이나 지네 조직이.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한교안 대표 특보 대표 김현장 미문화원 부산 미문화원 박람원 배우생 사형선고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10년을 복역한 사람입니다. 5.18 강주 5.18을 개입된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향을 했다고 해요. 전향 안 됩니다. 또 머릿속에 들어가봤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그래도 5.18 기념재단 상이 뭐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자, 한교안이가 장악된 겁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강주가 지금 얼마나 중집이 달았으면 지금 강주 교도소에서 시신도 찾아냈잖아요. 여기에 쟤네들은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이 강주 5.18의 북한군 개입만 밝혀지면 대한민국에서 민주화로 장사하고 정치하고 그랬던 사람들 여전적으로 다 죽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힘을 쓰고 지금 방해하고 하는 겁니다. 저희 자유당은 창당하면 이 현수막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돈이 많으면 광고도 하면 되는데 1호로 제가 하고 싶은 게 강주 5.18 북한군 개입 진실을 밝히자는 현수막을 전국에 걸고 싶습니다. 제주 4.3 사건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역사가 다 바꿔놨어요. 역사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 2야당이 제 정도는 해야 돼, 저 정도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부정투표, 그 다음에 뭐 동성애 반대, 우파 시민단체가 너무나 많잖아요. 각자 하고 있어요. 이 컨트롤 타워가 사실은 제1, 야당이 한국당이 해야 됩니다. 각자예요, 각자. 지네 필요할 때는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이고 선거 때는 자기네끼리 울타리하고 자기네 자식, 친구, 친한 놈, 파견 지어내면 공천합니다. 그래서 전투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호의호식 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정가자 돼가면서 돈을 수십억씩 써가면서 언론을 해서 싸워왔는 이익을 공짜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강의 대표 대통령을 탄핵해 주신 이명이 동참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 내가 유권자는 탄핵 찬성할 수 있고 비토할 수 있어요. 내가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무리를 저다 한 집단입니다. 자기네 당에서 만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배신입니다. 이건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이 당에 더 이상 저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았습니다. 이 변화를 바라고. 근데 도저히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올 8월에 국민 계몽을 하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차를 만들고 삭발을 하고 전국을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삭발한다 그러니까 그 90의 뭐 좌파들이 하는 거 뭐 이상하게 비고 왔어요. 근데 저희가 부산에 와서 삭발이 일어나고 양산에서 여성 1호 삭발, 제가 오늘 와 계시는데 삭발을 하고 많은 어머니들이 참여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이게 이제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현주도 삭발을 하고 결국 제1야당 대표 한교안이 삭발했습니다. 저희가 삭발을 할 때 언론에 뜨지 않지만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하는 것 같은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걸 본인이 스스로 못한다는 겁니다. 자, 한교안이 단식 8일 하니까 야당도 없어지기잖아요. 이 정부 돌아서 단식 투쟁 제일 먼저 한 게 저입니다. 2017년 탄저균 백신 청와대에서 자기네만 살겠다고 구매해가지고 제가 그거 짚으니까 저를 잡아들려고 탄압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단식 투쟁하니까 안 나오잖아요. 한교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2007년도 탄저균 백신을 한교안이가 저처럼 싸웠으면 이 정부 벌써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겼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적과 악을 구분할지 모르고 지금 또 한국당 내에는 적과 악이 제가 분석한 자료에는 적과 악을 섞여 있습니다. 동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네들이 만들어온 민주화의 나선 프레임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민주화 프레임 틀 안에 들어갔어요. 지네들이 만든 판 안에서 지금 이제 저걸 가감하게 부셔야 되는데 그걸 부실 수 있는 1차 카드가 광주 5.18 북한군 개입 밝히는 거고 얘네들이 갖가지 공사나 시도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면 선부를 해서 지금까지 쟤네들이 한 민주화는 가짜 민주화라고 우리가 단정짓고 구체적인 정보와 정인들을 앞세워서 전면전을 벌여서 그 판을 완전히 깨부셔야 돼요. 판을 엎어야 됩니다. 이 국민들이 그 분노의 하염이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 진실을 알아내서 야 지금까지 저놈들이 거짓말하고 북한과 손잡고 공사를 시도했구나. 이게 국민들이 받아야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말하는 하염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 아직 멀었습니다. 불이 더 달아올라야 됩니다. 분노한 국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열렬 애국자 중심으로 이제 태극기 집회와 또 그 이외에 많은 애국자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아직까지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강력한 정당이 필요해요. 자, 일야당에서 제가 한 만큼만 해주면 저는 나라가 바뀐다고 해요. 언론에서 주면을 믿던 싫던 방송에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공개 토론도 제안하고 저는 맞짱 토론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들어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정보도 제시하고. 그래서 이 상황을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게 제 나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분들이 창당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배지 달고 싶었으면 제가 벌써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투자 이 애국 진영 제가 들어오면서 쓴 돈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 돈이면 충분히 뭐 어디든지 배지를 제가 달았을 거고 진짜 이렇게 욕심 없습니다. 욕심 없고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지 이게 이 전쟁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쟤네들이 뿌리가 워낙 잘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 세포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전술 고대입니다. 저거를 엎어야 되는데 기성 지금 태극기 집회 조직도 4분의 1 내리고 지금 정당은 싸울 정당이 없고 지금 엊그제까지만 해도 정당 등록이 한 40개 갇혀있는 데가 한 36개인가 40개 되고 우리처럼 창당준비위원회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치러야 될 폭력이면 아픔이면 제가 먼저 내를 받더라도 해야 되고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은 창당도 많이 늦었는데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제가 해야 되고 이거는 조만간 4월 15일 어떤 총선 결과가 있으면은 깜짝 놀랄 거고 세상이. 그래서 이 창당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창당 선언을 했고 지금 창당 스케줄은 오늘 부산을 발기인데 내일 경북 발기인데 그 다음에 다음 주 일요일날 인천 발기인데 그 다음에 대전 발기인데 저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서울 경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의 규모 법적으로 정당이 된다면 5개 시도당이 먼저 되고 전국에서 5개 시도당이 되면 중앙당을 창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인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당이 되는데 이 절차가 남아있는데 저희는 5개가 되면 바로 중앙당 창당을 하고 나머지 최소 저희가 총선을 만약에 치렀다 그러면 총선 전에 한 7, 8개 정당이 전국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후에는 한 10개까지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총선 전까지 창당이 안 되면 우리가 유효 기간이 중앙당 발기돼야 하고 나서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 중앙당을 못 만들면 다시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중앙당 제가 볼 때 총선 지나고는 무조건 될 거고 그 전에도 될 거라고 보고 저희 원래 계획은 1월달 안에 중앙당 창당하고
그러니까 창당 선언하고 2달간에 중앙당 창당하고 총선 체제로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의 이제 그런 진정성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당 대표다 생각하시고 각자가 좀 많이 당원들을 모집해 주시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당원서 받는 건데 아무 때나 아무 장소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집회 장소도. 그 대신 이제 판을 깔고는 못 받는데요. 체크리스트 같은 것만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중앙당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임시도 만들어놨는데 온라인 가입도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가입. 그 다음에 지금 입당원서 받으시는 분 중에 당비 부분이 되게 힘드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그거 무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뭐 당비 안 내셔도 입당원서 받는 게 지금 중요하니까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각 시도에 1000명 이상 당원을 모집하면은 시도당 정당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는 지금 이제 조국이 패밀리들이 일으킨 크게 보면 사건이 국내 사건은 조국 패밀리 사건이죠. 조국 패밀리. 얘네들은 그 집단적으로 자기네끼리끼리만 도둑질을 잘해먹는 것 같아요. 지금 전경심이 되어 있고 뭐 조카들도 되어 있는데 조국이 구속 시점이 언젠가가 상당히 이제 궁금하죠. 그거 처리가 돼야 되고 조국이는 또 엮인 게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인사 부분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이가 개입됐어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저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그 사람 좋은 결과가 없더라고요. 임종석이가 지만원 박사님과 저를 고소를 했는데 이 자식이 미친놈 같아. 결국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고 쓰고 국민운동에 가겠다 그랬는데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지금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의 핵심 최고는 지금 임종석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실 배우는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적용하면 문재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들은 해봐야 깜빵 보내는 거예요. 깜빵.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보는 건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보안법 내지 형법에서 이적죄 부분들이에요. 국가를 파괴하는 게 저희가 주로 해왔던 걸 막아봤던 사람들인데 지금 문재인은 그리고 주사파 이 정부 일단은 거의 여적 이적죄 공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선거법이랑 공권력 남용해서 몇 년 안 박아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일단 쟤네들을 잡아놓고 시작하면 여적죄와 이적죄를 결정해서 저는 사형 선고 내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형 선고 내려야 되고 지금 이제 검찰은 지금 제가 볼 때 윤석열이가 머리가 좋거든요. 좀 고집도 있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특검할 때는 막 미워했는데 그 문재인이가 믿고 검찰총장 득석시켰는데 여기 지금 자기가 칼을 대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일을 잘하면은 반대로 자기가 당했을 때 잘 생각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법대로 할 거라고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왜? 자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뒤로 백을 못하게끔 많은 국민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바치고 견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윤석열이가 잘하면 대통령 될 수 있다. 난셈이나 모릅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 될 줄 몰랐네요. 진짜 제가 만나뵀는데 몰랐네요.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은 문재인을 끄집어내리던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뒤에 대한민국의 이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판단하고 가야 됩니다. 잘 판단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교안 대표가 좀 비겁하지만 말을 안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그걸 자기 주대를 매든지 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 또 이 정권 들어오자마자 저는 한주균 백신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 미동도 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당대표 한다가 나와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지금 하는데 문재인이 정권 5개월 만에 기세등등했습니다. 저 진짜 목숨 걸고 탄주기 백신 방송했어요. 사실 맞았어요. 탄주기 백신을 봅니다. 그래서 자네들이 나를 직원들을 하다가 이제 하명 수사죠. 이것도 하명수사 서울청에 하명을 해서 저를 잡아놨는데 그 검사님이 누군지 나는 꼭 찾아봐야 되겠어요. 저를 이제 경찰에서 구속 요구를 했는데 검사가 캔슬을 했어요. 그걸 1년간 수사한다고 계속 하고 있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갔다가 다시 북부지검에서 올 8월달에 7월달에 제가 최종 혐의 없어 통보를 검찰에서 통보를 했어요. 윤석열이가 그 최종된 되니까 그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갖고 있다. 그래서 그 탄저균 백신인데 백신은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받는 거지 치료 목적으로 샀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평창 올림픽을 테러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탄저균 백신이 어디서 나왔냐? 그런 미군 부대에서 유출됐다 해서 이 평창 올림픽 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면 그걸 빌미로 해서 중앙미군 철수로 해서 공사 하나를 밀어붙여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네, 저는 죽이고 싶겠죠. 그런 사건인데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문재인이가 삑살이 났다고 봅니다. 임종석이. 자기네들 계획한 게 빗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를 지목해서 이제 저를 죽이려고 이제 민사로 저 1억 뉴스타운 1억 지박사님 1억 형사로 저를 고소하고 하나 또 모자라다 최근에 자기를 주사파라고 했다고 형사고소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동지사랑이라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글이 있습니다. 노동해방연대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는 종고서 우리 좌파 사이트인데 임종석으로 써있어요. 아주 죽구절절합니다. 그 김정일에 대한 찬양. 근데 그게 임종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김종석이라고 한 거고 본인은 아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얘네들 고소 인형사를 다 걸었는데 우리 이제 저기 판사님이 너 전향했나 안 했냐 그 나와서 법정에서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못 놀가죠. 수사받으니까.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너 그 판사님이 우리가 이제 인연 부분이잖아요. 그 임종석이가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니까 판사님이 그 주사파 전대 의장한테 그때까지 지금까지 변화. 지금 이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네가 그 주사파라는 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전향하고 있느냐를 판사가 물고 있어요. 판사가. 아주 죽을 맛일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향했다고 그러면은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죠? 북한이나 도마리나 말경이한테 우리 재판을 이기려고 전향을 했다고 법정에다 공개적으로 하면은 손가락질 안 받겠습니다. 말경이한테 배신자라고.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재판을 자기 신념을 지키려고 전향 안 했다 그러면 우리 말이 맞잖아요. 우리 주장이 맞으니까 계속 재판을 치는 건데 지금 빼도 박도 못하고 때문에 그래서 형사 사건도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형사로 자기가 비서실장할 때 고소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형사 고소를 하면은 재판하면 고소한 사람이 정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재판장에. 이런 거 무슨 빽이 있는지 지도 변호사가 지대식 고소하고 법정에서 변호사가 정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 박사님하고 우리가 이거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 재판부로 바꿔달라. 재판부로 바꿔서 했더니 이 판사님은 임종석이를 부른 거예요. 안 놓았어요. 안 놓으면 지금까지 고소장 증거 제출한 게 다 무효하겠다. 임종석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임종석이 자식이 하루강아지 법무선지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 웬만한 말갱이들은 저나 지 박사님을 잘 공격을 안 했습니다. 왜? 잘못 여기면 대치기 당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육참골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살과 피를 자르면서 상대 뼈를 치겠다는 건데 저희는 그런 각오로 싸워왔습니다. 사실. 이제 프로 고소가 들어오게끔 싸우는 거죠. 법정에서 완전히 긁은 거죠. 그래서 5.18도
지금 내년 2월 달에 그 1심 판결이 납니다. 그게 제 전라도 진에 가져가서 민사는 1억 2천 해가지고 지금 뭐 3천만 불 다 끝냈어요. 대법원까지. 벌써 작년에. 근데 3년간 4년간 싸운 재판이 1심이 아직 같은 사건인데 형사는 서울에서 하는 거는 아직도 개파에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죽일 게 한두 개 아닙니다. 이거 뭐 사기 재판에 자기네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편이 무슨 그 뭐 사법농단이 이거 백화점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게 여정죄다. 그래서 진짜 사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지금 뭐 유튜브 방송하고 뭐 집회하면서 전부 지가 최고라 그러잖아요. 돈 관심이 없어요. 자, 태극기 집회 저는 존중합니다. 근데 결과가 없다. 제일 중요한 건 결과가 없다. 많은 분들이 돈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한 대비 투자 대비 성과가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방향을 어떻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집회도 계속 해야 되지만 제일 급한 게 우리가 이 나라는 이제 국회의원을 뽑아서 정치를 대신하지 않습니까? 국민 대신. 그러니까 이제 이 좋은 우리가 진짜 우파 국회의원들이 나라 국회에 들어가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제가 뭐 그동안 많은 일을 했는데 잘하면 절대 한 적 없습니다. 말한 적도 없고 말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사실 비밀적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 2017, 18, 19만 얘기 드리면 이제 단주민 백신하고 계속 뭐 저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싸워준 부분만 가지고 제1야당에서 그 정도만 해준다도 저는 판이 바뀐다고 봅니다. 판이. 근데 지금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그 검연대사의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대공실로 우리 건국에서 지금까지 간첩 잡은 거 있잖아요. 대공실로. 이런 것도 공부 안 했어요. 누가 간첩이고 누가 지금 얘들 있잖아요. 여러분. 간첩 잡혀가지고 다 실형받았던 애들요. 이거 재심 다 해가지고요. 간첩죄는 인정하는데 절차가 잘못됐다. 그 당시에. 50억씩, 150억씩 다 줘요. 뭐 말을 잘 해줘요. 알면 알수록 화가 나요. 그래서 지금 주사파 문재인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조국이 임종석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임박했고 이거를 이제 윤석열 검찰이 어쨌든 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키고 감시하고 격려도 해서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광주 5.18처럼 우리도 무기고 털어서 청와대 들어가거나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좀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내란 선동에 나가면 안 가겠는데 그 무슨 목사님이 자기가 한다고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 청와대 앞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8월 달에 전국 투어하고 그게 한 40일간 42,000km 투어했는데 저는 우리가 10월 3일 날 서울에서 원래 하려 했는데 정광 목사님이 한다 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보내주고 천만 세금 다 받게해주고 10월 9일 저희가 또 하려 했는데 또 한다 해서 또 양보를 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한다는 본인이 하겠다는데 만약에 제가 할 수 있어요. 신문에 광고 내면 정광 목사님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신문에 한 5천만 원 들여가지고 광고 크게 하고 무대 크게 차리면 앰프 크게 놓고 하면 됩니다. 그럼 사람 모이면 다 내 거예요, 우리 거야. 근데 저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2억 정도, 2억 5천 정도 투자를 해서 차를 만들어서 다닌 거 아닙니까? 개봉을 한 건데 이 방법 자체가 저하고 달랐습니다. 제가 욕심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정 목사님이 그거 안 했으면 저는 그 당시 잘 나와 내가 좀 띄어서 얘기해. 그 당시에 제가 그 심정이었으면 저는 그때 이제 구국 결사대도 모여 있었거든요. 저한테 많이. 그래서 저는 사실 청와대 제가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쇼다를 봤을 것은 내가 죽든지 누가 죽든지. 그런데 이게 좀 지금까지 미진하고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 자, 그래서 이제 내부 문제는 그래 돼 있고 지금 문제는
지금 김경숙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부인이. 그러면 이제 핵심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뭐 선거법, 그 다음에 공권력 남용, 직권 남용, 선거 개입, 부정선거, 뭐 제가 볼 때 엄청나게 이렇게. 요거는 제가 볼 때 작범입니다. 작범 아직까지 그냥 구속시켰는데 광주 5.18을 북한군 개입을 밝히고 여러 가지 지금 또 얘네들이 9.19 남북 군사 합의 국가 허무가 너무나 많거든요. 미국이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거 적용해서 저는 여적죄로 처벌해야 되는데 여적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 뭐 이렇게 징역 없으니까 무조건 유죄만 되면 다 사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보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메고 피를 볼 각오로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쟤네들 못 이깁니다. 여기서 또 어설프게 손대놓으면 더 크게 옵니다. 그리고 쟤네들 지금 꼬리 내린 같지만 엄청나게 꼼수 피우고 있습니다. 네, 꼼수 피우고 있고 북한 가문과 내통하고 있고 뭔가 도발을 하는데 저는 땅굴 부분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전입니다. 내전. 북미국에서 손쓸 수 없는 내전. 그래서 제가 우파들이 이렇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소개령을 내리잖아요. 자국민들 미리 대피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훈련 많이 끝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상 징후가 있으면 소개령을 내려서 어디로 집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자유당 당원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진짜입니다. 진짜. 제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 자유당 창당이라고 우리 국민혁명위에 하는 일이 노아의 방주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입니다. 어떤 불상사가 생기면 저와 함께 했던 내국 동지들은 제가 죽더라도 저는 꼭 살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난다 이러면은 적과 악을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적과. 그러니까 지금 적과 악을 구분할 시기지 뭐죠? 문재인 쟤네들이 늘 그럽니다. 지금 위장파들이 침투해서 뭐 툭하면 이거 뭡니까? 보수 분열하고 분열하니까 서로 정치하는 된다는 얘기를. 그리고 권력 자원을 진행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제가 보니까 여기 일해 주시는 분인데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애국자시네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잘 나옵니다. 네. 편합니다. 편하게 제가 보니까 여기 이제 간디 하시는 분인데 우리 이거를 계속 말씀 들으시고 계시니까 누가 그러시는데 우파 애국자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이제 부분이잖아요. 그죠? 국내에 나가다가 이제 조국이, 임종석이, 김경수, 정경심, 그다음에 김정수, 나머지 문재인이 나왔는데 합법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 합법적으로. 우리 우파는 그래도 법치를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충분히 자료가 차고 넘친다는 거죠. 저는 이 지금의 검찰이 가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 5.18 북한군 개입도 마음만 먹으면 한 달이면 끝나는 겁니다. 수사. 저희가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달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문제는 그렇게 봐야 되고 이제 미국 부분인데요. 사실은 전쟁을 불허이겠습니다. 분위기가 불허이고 있고 미국 혼자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유럽이 원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유럽 그 북대서평양 나토가 네이토라고 누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토라고. 나토, 네이토가
제가 구소련 붕괴 이후에 최초로 중국을 이제 주적으로 지명한 겁니다. 그 나토는 구소련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그게 유명무실하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저 방송에 나왔을 겁니다. 중국을 주적으로 지목했어요. 이건 불의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경제가 안 좋으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랬죠. 전쟁은 일어나는데 한반도가 아니고 그 전쟁터가 중국일 수있다. 중국일 수있다. 베이징일 수있다. 남중국일 수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북한은 청소가 되거나 이제 방해물이 되면 선제 타격으로 같이 동시다발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술이 오는데 유럽은 이제 그 당시 청나라 시대에 인도 차이나 반도에 향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다 먹었었잖아요. 유럽이 각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전쟁을 가장 하고 싶어하는 걸로 제가 정보는 100%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볼 때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거의 천재로 봅니다. 천재. 이분은 군사 학교를 다녔고 가장 힘든 부동산 사업, 개발 사업을 성공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천재로 보는데 진짜 천재 같아요.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결례고 남의 나라 대통령을. 근데 천재 수준이고 지금 하원 탄핵 통과됐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원은 무조건 부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발의된 사람을 하원에서 초청도 무슨 시정연설을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탄핵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걸로 저는 부결될 거고 재선 100% 당선됩니다. 재선. 우리한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기회를 살려야 돼요. 저분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잔머리를 안 씁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 불의한 건 사실이고 유럽도 원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최소화해서 우리한테 만약에 북폭을 하거나 중국을 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를 감안한, 우리를 배려한 전쟁이 되지 않으면은 여기도 그냥 전쟁 중에 적신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도. 그런 피해는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제가 그래서 저도 군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제가 뭐 대학원 나와서 대학 교수까지 하던 사람인데 군복 입고 성조기 달고 왜 그러겠습니까? 방송할 때 성조기 놓고 그 누가 뭐래도 한미일 태극기 놓고 하는 건 뭐야? 너무나 이걸 잘하기 때문에 간절한 거예요. 잘못되면 우린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우리는 족보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빨갱이들이 좌파들이 무슨 우리 민족끼리 뭐 자존심 대소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제사에서.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고 일본에도 전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런 반미하고 반일하고 우리 동맹을 깨기 위해서 자유를 파괴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젊은 사람 중에도 정신 똑바로 박히고 고마워하고 이 일을 같이 자네 당신들과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메시지를 사실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방송 말고도 이제 여러 루트로 정보가 가고 제 방송은 뭐 미국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제일 인기가 많답니다. 그래서 왜 목소리가 좋대요. 근데 야 목소리보다 내용을 좋다고 얘기하는데 목소리 좋고 내용도 좋고 더 중요한 건 한결같아. 한결. 3년 전에 방송 내용이나 10년 전에 글 쓴 거나 이렇게 정보를 보니까 이 사람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한 방향으로 왔다는 거죠. 거기에서 미국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확실하다. 거기 미국 트럼프 공화당과 손잡을 수 있는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유당이 창당만 되면 진짜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손상위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뭐 공개하라고 해야죠. 근데 이거를 너무 빨리 터뜨리고 하면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진짜 가짜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창당 100% 자신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지 제가 길어도 한 3개월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말을 줄이는 겁니다. 왜? 지금은 진짜만 찾겠다는 거죠. 진짜 입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저가 말하는 말과 행동과 이 이념과 사상, 애국심과 국가관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제가 여기 뭐 완장 차고 제가 미국에 뭐 초청돼 가고 미국 교포들이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좀 보십시오. 제가 어떤 때가 되면 누가 나를 초청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뭐 트럼프까지는 다이렉트로 안 갈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거는 이제 당할 건데 어쨌든 깜짝 놀랄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해야 되겠다고 나왔던 거죠. 어렵지만은 왜? 살려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우리 이대로 가면 인구도 줄어들고 내리막길입니다. 망합니다. 망해. 이 사람이 살기 좋아야 되는데 살기 힘드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망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저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있었고 저 사람 정도면은 우리가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고들 판단들 하나 봐요. 그래서 많은 소문이 있다.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에서는 워낙 이게 뭐라 그러죠? 이빨 센 사람들이 많고 애국자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나라를 바꿀같이 보나봐요. 대한민국을.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안 본대요. 미국에서는 미국이 지정하는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바꾼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수! 그래서 미국의 그런 영향권 안에 있는 분들이 백인 사회에서 누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신뢰를 받고 있냐? 제가 거의 가장 상당히 1순위 정도 올라와 있답니다. 사실. 제 자랑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거는 내년쯤에도 빠르면 내년에도 보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우리가 좀 사람 끌어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람이 갑자기 몇 만이 당번이 가입되고 해도 저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거 아닙니까? 진짜 애국자들, 가짜들 말고. 그래서 저한테도 입당하는 것도 사실은 심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급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다 드러났을 때 쟤네들 어차피 그냥 안 죽거든요. 빨갱이들, 자파들. 쟤네들 분명히 반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청소를 하자는 거예요. 정부 앞으로 완전히 청소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자유당 입당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쉬는 중까지 그래서 뭐 그 정도 하더라도 진짜 좌파가 위장 침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위장 침투가. 그리고 이제 유럽,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연시 전쟁은 쉽게 나진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실 땅굴 부분도 미국이 압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는 많이 돼 있는데 제일 걱정하는 거는 내부에서의 내전. 그 다음에 그거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전쟁은 어떤 경우로도 다 감당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제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을 북표하고 전쟁했을 때는 북한의 대통령은 누구를 세울 건지 그러면 이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대통령도 바꿉니다. 당연히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바꿀 건지. 그래서 이제 미국의 평가는 지금까지 자국의 나라가 흔들리고 안보가 위기인데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기성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지금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이 현실과 싸우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 지도자는 다 빵점 X고 자, 또 지식인들이 많아요. 하도 많은 지식인. 그 사람들은 비겁하다고 평가하고 있답니다. 비겁하다. 나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이 상황까지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비겁하다. 비겁하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당의 창당선언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급 전략 자산이 다 와 있습니다. 다 와 있고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걷잡을 수 없고 향후 몇 년간은 엄청 어려울 거예요. 엄청 어려울 거예요. 특히 우리 우파들끼리, 특히 우리 이 자유당 입당하는 우리 당원들끼리는 진짜 좀 이렇게 끈끈하게 도를 좀 갖춰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부산 말고도 각 시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원활하게 연결을 좀 해주시고, 또 내가 부산에 있지만 서울, 대구, 인천에 또 아는 분들이 있으면 그 지역의 지금 창당 준비위원들한테 전화도 가르쳐주고, 또 그분들도 부산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부산팀에다가 연락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일반 민초들이 일어났지만 제가 볼 때 1월달 안에 중앙당 창당하면 이것도 신기록일 거예요. 2달 안에 창당되는 거. 그러니까 한번 새 역사를 쓰고 미국에서 봤을 때 조용하지 않았더니 움직임이 시작됐구나. 그리고 진짜 양심적 애국 세력들이 있구나. 그래도 유승환 손상대장이 이야기하는 쪽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구나 하는 게 저쪽에서는 그거 없어도 신뢰를 해요. 왜? 자기네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파트너가 정치인이 드러날 때까지 경제와 안보가 무너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야 말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근데 자기네가 원하는 파트너가 빨리 일어나면 그걸 빨리 줄이잖아요. 그죠? 제가 가서 얘기하고 해결되면 어떻겠습니까? 고통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는 한 5년, 10년 국가가 거의 망할 수준으로 갈 겁니다. 진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나서는 게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망가지는 거를 아까도 말했지만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미국에서 저 개인을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저 개인을. 그러니까 이 정치 세력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그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을 끌고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래요. 중요한 얘기죠. 뭐 얘기하면 나 정치 몰라요. 그럽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도 그래요. 나 몰라요. 근데 집회 마음을 채운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좌파들이 지금 이렇게 나라를 파괴한 건 뭐 때문입니까? 권력을 가지기 때문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 눈을 뜨고 정치가 아니라 이건 내 생존권에 대하고 내 주권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행사해야 되는데 안 해요. 정치인이라고 정치 아니라는 거죠. 생존권에 대한. 그러니까 좌파들은 권력을 뺏어가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힘이 실리면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고생하신 게 보답이 되고 우리 이 자유당 창당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진짜 71년 만에 제2건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혁명이고 저는 제가 군인이었으면 군사혁명 했을 거예요. 너무나 이거는 나중에 이제 군인들 있잖아요. 직무유기로 죽이러 갔습니다. 군인 중에도 제가. 진짜는 지금 직무유기한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공직, 고위공직에서 처리해야 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그냥 직무유기가 아니에요. 전부 여성의 공복으로 다 엮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뭐 천벌이라는 천벌, 합법적인 천벌을 내릴 수가 있는 건 피박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임종석이가 어쨌든 이제 저하고 이제 형사 고소를 또 했으니까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조사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이 그 두 번째로 꼭 형사 고소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먼저 또 기소가 될지 내가 먼저 기소가 될지 모르겠는데 또 첫 면전을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검찰이 고리 내리고 내가 엊그저께 황장 소장하고 뭐 검찰청 가서 파티도 했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보고 이거 사건 안 된다. 기소 안 할 수도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쟤네들이 빨갱이들이 그동안 주타켓이 지만은 박사님이었는데 이제 저한테로 옮겨오는 거예요. 저 새끼구나, 손상이구나. 제 뒤에 숨어있는 놈이 손상이구나. 손상위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도 전면에 잘 안 났었는데 지만은 박사님이 거의 전면에서 당했죠. 저도 지금 같이 소송이 많이 엮여 있어요, 저 박사님. 근데 우리는 신문사 대표니까 제가 좀 한 발 빠져가 뒤에 있기 때문에 치킨탄을 덜 맞았고 쟤네들도 좀 아리까리했어요. 왜? 우리 형을 내가 사장으로 또 한 몇 년간 아직 하거든. 그래서 근데 결국 제가 글을 또 잘 안 씁니다. 특별할 때만 써서 칼럼 썼는데 방송도 원래 안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어차피 난타전입니다. 끝장을 봐야 되니까 나선 거고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지가 도망을 가면서도 저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신분을 숨기고 싸워왔고 근데 이제 결전의 시간이 저는 왔다고 보고 미국이 우리가 상당히 빨리 되면 될수록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해주고 우리 자유당에 이 참여하신 분들은 큰 앞으로 그 희망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참여하신 분들 저희가 그 기록이 아니죠. 저희가 진짜 그 비석을 뭐 어떤 기념비를 세워서라도 그 당사 우리가 할 때나 뭐 다 준비를 하고 그래서 진짜 영원히 기록을 남길 거예요. 국가가 우리가 대통령, 우리가 청와대를 우리가 대통령 권한을 우리 자유당에서 대권 후보가 대통령 안 되더라도 저희 당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당원들은 진짜 기록에 남기고 역사에 남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늘에 계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편히 주무시지 않겠습니다. 진짜 그 일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꼭 해드립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어른과 어른들께 유익한 팩트 만방에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자유당 창당 준비위원장이신 송상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